저희들 병원 1,400억 대출과 관련해서 이 피해를 입은 김수경, 이상호 부부의 동업자였던 신혜선 씨가 이제 폭로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신혜선 씨는 청담동에 LUK 511이라는 빌딩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신혜선 씨가 동업을 하다가 빚을 졌는데 이제 같이 빚을 졌으니까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1,400억 대출을 받으려고 이상호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신한은행과 짜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지금 여러 가지 소송과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요. 이때 이제 중간에 들어서서 자기를 좀 도와주면 앞으로 이 모든 이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부분들을 국회의원이 돼서 해결해 주겠다. 청문회 등을 열어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정재호 의원, 정재호가 이제 20대 총선 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총선 다음 날 아침 7시 18분에 신혜선 씨에게 정재호가 회장님께 바칩니다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기가 국회의원 당선증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자, 신혜선 씨는 정재호가 정무위의 국회의원이 돼서 신한은행 관계자를 만난 뒤에 받아왔다는 대출 전환 조건 메모도 공개했는데요. 신혜선 씨는 안희정계였던 정재호가 이 당선된 거, 그리고 정재호의 출판 기념회에 양정철과 이상호의 부인 김수경이 간 것도 나와의 인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재호는 이런 이 신 씨의 주장에 대해 신 씨와는 교인으로 친해졌으며 신 씨 애로사항을 알아봤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신한은행에서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해 은행이 신 씨에게 제시하는 마지막 가이드라인 제안을 메모 형태로 받아와 신 씨에게 전달했다. 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신 씨는 버닝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건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윤규건이 그냥 언급된 게 아니라 윤규건이 진짜로 신혜선하고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신혜선이 입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의 보도에서 나왔던 윤규건이 지금 신혜선이의 경찰 진정 사건을 컨트롤하면서 그걸 갖다가 터지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라는 말이 맞다라는 부분이 지금 폭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윤규건이가 자신과 정재호 의원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며, 자, 신 씨는 정재호가 윤규건을 데려와서 신한은행 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윤 총경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윤 총경이 정재호와의 메신저를 자임하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다라는 게 이 신혜선 씨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내용을 보면 윤규건이 처음에 지금 신혜선을 만난 거는 정재호가 이제 문정권이 아마 출범할 때쯤 전후에 윤규건을 데려왔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윤규건은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거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계속 시간만 끌고 기다리라 했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재호와 윤규건이 자신을 기다리게 한 결과물에 대해 신혜선 씨는
정재호가 신한은행 고위인사를 만나서 가져왔다는 대출 전환 조건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재호가 신한은행 고위인사를 만나서 가져왔다라는 대출 전환 조건. 그러니까 지금 이 신혜선 씨가 260억에 대해서 지고 있는 것을 갚아야 되는 부분을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 그걸 갈아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나온 대출 전환 조건은 신한은행에 이제 이 새로운 회장을 만나 가지고 조용병 회장입니까? 신한지주. 이제 그때 논의된 것이 뭔가 하면 세 차례 논의를 했대요. 신혜선 씨와 그래서 미팅을 한 게 4년 연체 이자는 안 받겠다. 새로 받는 이자율을 낮추어서 이제 다른 빚으로 이제 이걸 또 빚내서 이 빚을 깔 때까지 낮은 이자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신 씨가 정말로 화가 난 것은 이 신씨 건물이 이 신한은행에 채권으로 넘어간 뒤에 그간에 올해 초까지 신씨 건물은 경매가 진행되다가 중단이 됐대요. 돌연. 그래서 수십 개월째 경매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멈춰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다른 은행의 채권으로 넘어간 뒤 경매에 붙여져서 한국일보 인터뷰를 하기 하루 전인 11월 12일 날 다른 사람으로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혜선 씨가 인터뷰를 해서 니 죽고 내 죽자고 나온 이유는 자신의 건물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서 이제 화가 나게 된 것 같습니다. 는 2018년 윤규건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그와의 통화 녹음 내용도 이 한국일보에 공개했는데요. 녹음 내용에서 윤규건은 김 회장의 거치가 안정화될 때까지 뭘 할 수 없다. 연임하고 바로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거치가 결정되면 아마 연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이거는 신혜선 씨 건물과 관련되는 은행의 인사하고 관련되는 이야기로 추정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매는 홀드하라고 해놨대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도 올 초까지 수십 개월째 경매가 홀딩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메신저 하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신혜선 씨를 안심시켰다는 겁니다. 이 녹음 내용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사업을 같이 하다가 이 사단이 나게 된 장본인이자 친문 인사와 연결된 김수경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하며 양정철도 신한은행 대출 사건에 관계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김수경이가 통화에서 신혜선 씨에게 2018년 양정철 출판 기념회에 갔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양정철이가 한국에 와가지고 출판 기념회하고 임종석이하고 만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양정철이하고 타겟민이하고 왔는데 양비 보고 좀 일찍 오라고 해서 신한은행 문제 꼭 좀 챙겨주라고 말해서 신 씨가 평소 신경을 써준 것에 대해 양정철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라고 전하면서 신 씨는 양정철이가 나한테 세배온 자리에서 정 의원이 신한은행에서 받아온 메모를 보고 이걸 합의라고 해왔나? 금감원장이랑 경찰청장 인선이 되면 알아보겠다 했지만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혜선 씨는 양정철이가 자신을 대선 때 종교계 일을 도와준 분이라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신 씨는 그가 종교계를 덜먹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탱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선거 때 천주교가 문재인 선거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입을 열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천주교가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양정철 등과 연루되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신혜선 씨가 폭로하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양정철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신혜선 씨는 선거 때 도움을 많이 준 분이고 2017년 선거 때 굉장히 도움을 주셨다. 이러면서 대선 지난 한참 후 뉴질랜드에 있을 때 양정철이가 대선 끝나고 이제 밖에 돌아다녔죠.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전화를 받았는데 신한은행 대출과 관련해 경찰과 금융기관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고 하길래 야멸차게 할 수 없어서 그쪽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밖에 나와 있기도 하니 혹시 국내에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부탁은 하겠다고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신 씨는 천주교 지도자들과 문재인 의원 그러니까 2016년 20대 총선 전에 비공개 만남을 했던 사실도 공개를 했는데요. 20대 총선 직전에 2016년 4월 전에 이용훈 수원 교구장이 그러니까 주교죠. 이용훈 주교가 문재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신혜선의 억울함을 풀어줘라고 말하며 또 천주교가 문재인에게 협조하겠다고 약속도 했다는 겁니다. 또 신 씨는 2017년에 이용훈 주교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방문을 받았을 때 동행한 천주교 신자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게도 내 신혜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친서를 문재인에게 전달토록 했고 정재호 의원한테도 별도로 알렸다며 이용훈 주교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용훈 주교가 내일 오후 조국 수석 박수현 대변인이 오기로 했어요. 편지 잘 전하지요. 아마 낙태 관련해서 청와대가 가톨릭계에 사과한다고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남 후 따로 박수현 대변인에게 편지 전달하고 꼭 챙기도록 당부했고 정재호 의원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신한은행 건을 잘 마무리하라고 이야기해 놓았어요. 편지가 전달된 건 알지만 그 후 소식은 모릅니다. 시간이 없어 저도 피가 마릅니다. 라고 이용훈 주교가 신혜선에게 쭉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혜선이는 정재호가 자기가 당선이 되면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빚을 해결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20대 총선 전에 정재호를 이용훈 주교한테 소개했고 또 이 주교는 20대 총선 전에 문재인이 찾아왔을 때 정재호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훈 주교 측은 지금 이 한국일보가 확인한 신혜선의 주장에 대해 그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신자들의 탄원서 전달은 종종 있는 일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정재호 의원이 신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정도는 알지만 내가 공천에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신혜선이가 이렇게 이제 수원의 교구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은 천지남 여성회장을 했다라는 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천지남이라는 순교지가 수원 교구 산하에 있고, 그러니까 수원의 주교도 신혜선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신혜선이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호남에서도 문재인과 김희중 대주교, 즉 광주 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와의 비공개 만남도 주선했다고 하는데요. 신혜선이는 김 대주교도 신한은행 대출 사건과 관련해 신 씨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보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한국은행과의 통화에서 신혜선 씨 문제에 대해 청원을 했냐는 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다. 총선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셋이 만난 일은 없다. 각각에 대해서는 만났냐 하니까 그것도 모르겠다 했다는 겁니다. 잡아뗀 거죠. 자, 그래서 이 신혜선 씨는 요약하자면 가톨릭계의 마당발로 이 한국의 이성운이라고 순교자의 7대 손이고 그 재산도 많고 또 수원교구에 관여하며 천진항 그 가톨릭 이 성지죠. 거기에 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뭐 가톨릭계에서는 발이 막강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이가 가톨릭계에 도와달라고 각 교구마다 찾아다닐 때 신혜선이가 다리를 놓고는 또 거기에 자기 문제도 얹고 정재호도 좀 공천 부탁한다 이렇게 얹었고 또 문정권이 가톨릭계를 좀 기분 나쁘게 해서 사과한다고 이 조국과 청와대 대변인이 찾아왔을 때도 신혜선이 문제를 갖다가 전달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혜선이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정타, 문재인의 대선과 관련되는 가톨릭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히든 카드로 남겨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신혜선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자기 건물이 주인이 딴 데로 넘어가니까 아마 한번 붙어 보겠다라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아마 신혜선이 폭탄 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타이밍이 지금 윤규건이가 구속되고 그리고 버닝썬과 관련된 수사 또 조국의 민정수석실에 또 여러 가지 직권 남용에 관한 수사 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우리들 병원 수사가 조국 문제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타이밍에서 신혜선이 이 문제를 걸고 났다. 이건 아마 문 정권의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신혜선이 폭로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극히 일부만 내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